하인리 법칙. 무관심은 전략이 될 수 없다. 일본이 2008년 9월 5일 열린 정부 강요회의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표기한 2008 방위백서의 내용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힌 이래 4년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이 사태는 9월 1일 일본 방위성이 주2일 한국 대사관에 기존 방위백서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의 비난이 빗발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써 일본에 대한 한국의 한풀이성 비난이 더 이상 소용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이 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어떻게 행동해 왔을까? 또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했기에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두고 골치를 앓고 있을까? 치밀하게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접근은 교육, 국제표기, 학술, 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문제에서 일본의 접근은 치밀하고 꾸준했다. 사소한 작은 부분에 신경 쓰는 전략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더 주요했다. 먼저 교육 영역에서 살펴보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신경을 써왔다. 교과서를 보고 배우는 학생들은 아직 사회의 중심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1차적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2005년 후소샤 역사 교과서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기술한 이래 꾸준히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늘려와 2008년 7월 14일 중학교 사회 새 지도 요령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기술하기에 이르렀다. 교과서뿐이 아니라 일본 공무원 수험서를 비롯한 각종 시험 문제, 시사교양지, 에세이, 만화책 등 다양한 매체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소개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일본 국민들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판단하게끔 하는 효과를 낸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전략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세계지도, 논문 등 국제 표기에서 독도보다 일본의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더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각국의 교과서, 해독, 지도에서부터 미국 정부의 포스터까지 동해의 일본해 표기와 더불어 하나하나 신경 쓴 결과다. 일본의 공관원들은 각국의 교과서 담당 부서와 꾸준히 접촉해 해당국의 교과서에 다케시마라는 표기가 실리도록 했으며 각종 지도, 해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로 바뀌도록 노력해왔다. 또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강한 기반이 되도록 동해 표기를 일본해 표기로 바꿔왔다. 미국 오리건주의 운전면허 안내 포스트까지 신경 쓰는 일본의 치밀함은 모두 독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자국에 유리한 연구 성과물을 생산하는 데 주력했다. 사실 전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학술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일본은 학술 영역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일부 극우 세력의 헛소리가 아닌 국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일본은 2005년에 독도에 관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각종 박물관, 도서관에서도 독도 관련물 전시와 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고 많은 대학 연구소를 비롯한 사설연구소,
개별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중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독도를 연구하는 해외 학자들을 지원하며 지일파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일본 정부뿐 아니라 도요타 등 일반 기업도 해외의 일본학 연구소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소한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사소한 문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독도 문제를 두고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묵묵히 작은 일에 신경을 썼다. 그러한 사소함이 모이고 모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강화라는 큰 결과를 이루어냈다. 무대응으로 일관한 한국. 한국은 독도가 당연히 한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느새 전 세계 지도의 97%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의 상황은 물론 일본의 치밀한 노력에도 그 원인이 있었지만 한국의 안일한 정책에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무대응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일본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으니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당당함 또는 대범함에서 나온 논리라 하겠다. 한국의 모든 독도 관련 정책은 무대응 원칙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다름 아닌 무대응 원칙이었다. 한국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동안 대부분의 국가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것은 무대응 원칙이 무관심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무대응은 무관심이 아니다. 비록 일본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더라도 뒤에서는 조용히 치밀한 전략을 마련했어야 했다.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현 상태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무대응 전략이 사실상 무관심이었다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한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근시안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각종 조약을 체결하면서 독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어업협정에서 차관을 제공받는 대가로 독도에 대한 명확한 주권을 사실상 포기했고 1998년 11월 체결된 신한일 어업협정에서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도 일본의 영토도 아닌 한일 중간 수역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결정에는 다양한 국제적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한국 스스로 독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한국은 실수를 저질렀다. 한미 FTA의 영토 조항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불리하게 규정된 것이다. 한국 측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해도 되는 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독도가 영유권이 불분명한 분쟁지역으로 인식될 경우 일본과의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다.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뒤처진다. 무엇보다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사의 교육에서 독도를 포함한 국사교육은 국영수 등 주요 과목에 밀려나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2008년도 수능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 수험생의 18.2%에 불과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등 고등고시에서도 한국사 과목이 폐지됐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국가관, 민족관이 중요한 각 군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신입생 선발 기준에서도 국사는 필수가 아니라 사회과 11개 선택 과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사 수업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원래 주당 4시간이던 중학교 2, 3학년의 국사 수업 시간은 2002년부터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3시간으로 줄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1시간은 주당 2시간의 국사 수업이 있지만 2, 3학년은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해야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이니 감정적으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역사적 근거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무대응 전략은 국제사회에서나 국내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그 결과 우리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생각하는 세계의 시선 앞에 뒤늦게 당황하고 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성과를 내자. 한국 정부는 2008년 7월 2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실 산하에 정부 합동 독도 TF팀, 가칭 독도 영토 관리 대책반을 설치해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독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독도 인근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독도 내 어업인 숙소 확장, 방파제 건설, 다가구 마을 조성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독도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비상설 협의체를 운영하고 동북아 역사재단 산하에 독도 연구소를 설립해 국제적 측면에서의 독도 영유권 논리 강화를 위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군사 분야에서는 독도 수비 훈련을 확대하고 경비 함정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경비체제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독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울릉도 소재 독도박물관과 별도로 수도권에 독도박물관을 설립하고 조선 숙종 당시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받은 안용복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독도의 영문 표기가 독도 두 가지였던 탓에 독도를 알리기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며 독도의 영문 표기법을 독도로 통일하기로 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시작한 것이다. 분명 최근 정부의 대응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기존의 근시안적 정책과 차별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은 도발을 계속할 것이고 독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커다란 것보다는 사소한 것, 작은 부분에 신경 쓰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조금도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한 확신이다.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무대응 원칙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 없는 자신감이 오히려 우리의 입지를 좁히는 덫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근거가 확고하더라도 이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공허한 명분일 뿐이다. 명목상으로는 정의를 앞세우는 국제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글과도 같은 비즈니스 현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결과가 모든 것을 규정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기 보호의 노력이 필요하다. 혹시 당신을 공격하는 경쟁자가 있음에도 나는 떳떳하니까 라며 무심하게 흘러넘기지는 않았는가? 자신은 옳다는 믿음, 진실은 밝혀진다는 격언 또한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성립될 수 있다.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며 나는 억울하다고 열을 올리는 것보다 그동안 놓치고 있던 작은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여 불의의 일격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도에 대한 유머.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독도를 마음대로 죽도라고 부른다. 죽도란 대나무 섬을 의미한다. 그런데 독도에는 대나무가 없는데 왜 일본인들은 죽도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난센스 퀴즈다. 어려운가?
힌트. 일본 사람들은 죽도를 타케시마라고 부른다는데 주목하라. 타케시마, 테이크시마, 어떤로 쓰면 어떤 의미일까? 섬을 가지고 싶다는 뜻이다. 일본의 야욕을 슬며시 드러낸 표현 아닌가? 그런데도 일본인이 독도를 죽도라고 부르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힌트. 다케시마를 거꾸로 읽어보라.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닌가? 섬이 맛있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일본인이 어떤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